지금 정치권 한편에서는 손혜원 의원과 또 등장하네요.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발단은 바로 지난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손혜원 부친의 경우에 해방 이후에 난파된 공작원이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손혜원 부친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절차에 있어서 손혜원의 이 권한 남용, 그 부친이 과연 이 독립유공자로 서원될 수 있느냐. 자, 이정훈 차장. 예. 아니, 어쩌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부친을 저렇게 집중 공격을 하게 된 겁니까? 지난 주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되는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예전에 해방 이후 반민특위 자체가 국론을 분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죠. 그 해명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좌익 운동을 한 그런 이제 애국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가들한테도 서울 주는 게 맞느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이 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6차례나 계속 이제 좌익 경험 때문에 남노당에 가입했던 경력 때문에 계속 이제 애국운동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애국운동을 인정 못 받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바로 이제 본인이 이번 정부 들어서 좌익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까지 이제 그 구상을 해주고 넓히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됐다.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기한 겁니다. 자, 손혜원 의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또는 해명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부정 입학과 관련된 보도, 이 재판 내용까지 또 알리면서 역공을 펼쳤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즉 가족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도 손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 자체보다 나경원 의원의 또 가족 이야기를 조금 이슈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딸 이야기를 또 공격을 했군요. 본인이 똑같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의 딸이 그 모 여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그 입학 과정이나 아니면 그걸 뽑는 특별 전형이 딸이 입학한 이후에는 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보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재판도 가고 그래서 뭐 무혐의로 처분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이제 본인의 그 SNS에 올렸는데 사실 뭐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뭔가 논란을 주고 받을 때는 그 사건 본질에 좀 집중해서 논란을 주고받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느 한쪽에 공감을 하든지 공감을 하기 좀 쉽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일단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청문회 와서 하라면서 꼬집고 있죠. 뭐 지금 이제 곧 그 부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니까 거기서 이제 손혜원 의원 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 지금 보시면 자유한국당 반응입니다. 할 말 있다면 곧 열리게 돼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손혜원 의원 좀 예전에 이제 목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적산가옥 문제요. 네,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석 대변인 발언 때문에 여권과 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반민특위 문제부터 오늘 또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한테 서운 취소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야의 대립은 뭐 계속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갈등. 자, 목포에 있는 적산가옥 문화의 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됐죠. 자, 지난 12일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국회 파장이 컸던 그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난을 했었고, 또 그때도 또 넘어가지 않고 서로 또 비난을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발언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이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의 수석 대변인이야라는 네.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무슨 수석 대변인이냐, 알바 대변인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방을 주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정치인은
최근 들어와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정치적 논쟁을 가지고 뭐 대립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 쓰는 용어라든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좀 정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뭐 아베 총리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무슨 또 뭐 최근에 뭐 토착 왜구라는 이야기까지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치권의 수준 자체가 보면 이게 뭐 알바 대변인 뭐 등등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좀 어린애들이 들을까 싶어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과연 정치적 공방하는 게 이렇게 천박한 이야기, 또 외교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 묻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모든 것들이 여의도만 가면 이게 논란이 되고 갈등의 소지가 되어버립니다. 네. 사실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자꾸 이제 역사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탐탁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이게 우리가 또 지난 3.1절 대통령 연설부터 시작해 다시 역사 문제가 비롯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도 저는 의문스럽지만 네. 이 논쟁을 가져가는 것도 보면 굉장히 천박한 수준이에요. 네. 정말 서로 어떤 뭐 시정잡배같이 이야기하는 욕설 같은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손혜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 하지만 과거의 두 사람은요,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당 이름을 두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입에 안 붙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예, 예. 사실은 당명을 지금 너무 많이 바꿔갖고 또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누리가 바람이 낫죠. 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줄일 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당. 이 자한당이 될 때는 사람들이 불한당하고 이제 딱 한자 그러니까 안 차이예요. 좋더라고요. 게다가 자한당이라고 했을 때 줄이면 잔당이 돼요. 그걸 더 줄이면 더 준 잔당이에요. 자, 앞으로 두 사람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